지도부 공백 장기와 비대위 맡아 희생할 인물조차 없나. 집권 여당이 총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9일 22대 총선 당선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2달짜리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으려는 중진도 없고 저마다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는 모습은 총선 패배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여당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직을 꺼리는 이유는 임기가 6월 전당대회까지 2개월에 불과하고 당대표 선거관리 외에는 정치적 권한과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들은 국무총리, 국회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리더십 부재가 길어지면서 쇄신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과 영남권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내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핵심 친윤 인사가 원내 부대표로 부상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져 움직이고 있다. 새 비대위원장이 뽑히면 윤석열 정부 들어 6번째 여당 대표가 된다. 걸핏하면 리더십이 바뀌는 여당의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국정 동력은 흔들린다. 4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여당의 회초리를 든 이유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본 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 독주를 가속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은 대놓고 중립적 운영을 거부한다. 우왕좌왕하는 여당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도 동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소수 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민심 등을 얻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실선을 통해 리더십을 일신하고 당정 관계도 수평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이 집권 여당에 가진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국민의힘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딴 폭언으로 국민 지지 잃어가는 의협,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의대 교수님들 턱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다 다음 달 1일 신임 의협회장 임기 개시를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돈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 이딴 폭정의 걱정이 크다. 의정 대화가 절실한 마당에 의협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다면 감정의 골만 깊어져 사태 해결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입에 담을 경우 정부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 국가에서나 범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 고도했다. 이 내용만 보면 정부가 아주 큰 위협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전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교수들의 휴진 결의를 놓고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 원론적인 발언에 대해 의협이 맹비난한 것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단선인은 지난 23일에는 박민수 복지 제2차관, 조형구 장관, 김윤 비례대표 당선자 이 설치고 있어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라며 이자들을 하루속히 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빅5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통해 진료 수술 일정을 줄인다. 정부는 특위를 열고 중증 필요 의료 보상 강화 등을 내걸었지만 의사들 불참으로는 논의 진전이 어렵다. 28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임 당선인은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일반적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협상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마치 폭언을 휘두르면서 때만 쓰는 강정 노두를 보는 듯하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뒤에서 가격한 발언을 쏟아내니 사태 진전이 어렵다. 의협은 폭언으로 당장 회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 품위를 훼손하고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환자들 신뢰도 이미 떠난 느낌이다. 위기의 실손보험 개편안 골든타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빼먹지 않으면 바보되는 분위기.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전 국민 보험이나 다름없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이다. 이른바 보험금 빼먹기가 벌어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눈총도 뜨겁다.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으로 연간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피해 유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의료 대란을 겪는 과정에서는 의료 쏠림의 원인으로도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손보험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던 것에서 벗어나 단독 실손보험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해졌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발단지연치료, 비급여, 국민보험 비적용, 주사제 등 보험금이 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급여 치료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비급여 물리치료를 지급하는 돈은 2018년 1조 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2조 1천억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비급여 주사제에 들어간 보험금은 1,970억 원 수준에서 5,700억 원가량으로 늘었다. 과잉 진료를 넘어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거나 미용지수를 비급여 주사제로 탈바꿈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나온다.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도 돌아온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2021년 제도를 개편해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했지만 손해율은 벌써 110%를 넘어섰다. 일부에서는 실손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는 비필수 분야로 의료 인력이 쏠리는 편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된 필수 의료 현장에 남는 것보다 인기 가로 개원해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게 수입 면에서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서 2020년은 신규 개설 일반 의원의 진료 과목은 피부과가 21.9%로 가장 높고 성형외과는 10.7%로 3위였다. 실손보험이 많은 문제를 양산해온 것은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공적 보험이건 민간 보험이건 보험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갖추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선의에 기댄 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는 관리 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별로 주치의를 정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의료 행위를 관리한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 등을 활용한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를 결합해 진료하는 혼합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급여 부담을 지나치게 환자에게 지우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돈벌이에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이유이다. 물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실손보험으로는 불거지는 사회적 제도 문제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제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공공기관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실손보험 개편의 골든타임이다. 한국 경제 성장 반전 이어가려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분기에 비해 1.3% 성장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중동 불안, 높아지고 있는 무역 장벽, 미국의 정책 금리 등 인하 지연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놀랍다. 그동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던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3.4%에서 올해 1분기 1.6%로 하락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이 1%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 등이 이번 1분기 양호한 경제 실적을 감안해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는 2% 중반대의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성장은 내용면에서도 좋은 점이 관찰됐다. 우선 그간의 수출에 국한된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균형된 모습으로 개선됐다. 반도체 등 정보 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수출이 확대됐고 시장의 활기가 돌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민간 소비와 건설 주다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회복됐다. 정부는 그동안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지원해왔다. 이번 수출 내수의 동반 과정은 이러한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다. 1분기는 민간 부분이 정체 성장률 1.4%에 온전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여도 0%. 재정 지원 덕에 생겨난 인위적 일시적 성장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의 역량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중심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기업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반시장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폐지했다. 금융통신 등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같은 경쟁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부당한 관행과 기득권을 걷어내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현재 저출생, 고령화 및 기업 역동속 저하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은 임시 방편의 경제 처방과 현금성 복지 지원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의 장기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다. 양호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과 민생 지원이 요구된다. 노동, 의료, 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 경제 분야의 구조 개혁도 속도를 맞춰 진행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현재의 양호한 성장 흐름을 장기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169억) 찾아뒀더니 먹튀한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부모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한 경우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는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인 측은 북한 주민이 재산 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 유증 재산에 관해 진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A 법무법인이 의뢰인이자 피고 신분인 북한 주민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 형제는 남한에 사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2년 3월 사망하자 상속권자로서의 몫을 주장하기로 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 2016년 A 법무법인과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 및 보수 약정을 체결했다. 2012년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법무법인이 분쟁을 해결하면 총 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약정에 포함했다. 이후 A 법무법인은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해 2019년 196억 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이들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A 법무법인에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 제15조는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은 이들 형제를 상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보수 약정은 물론 위임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형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따로 무보수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양측 간에 묵시적으로 사건 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